앞으로 그러면 유로화라든가 그 유럽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각각의 나라마다 사정이 다 틀리고 민족주의가 점점 이제 성행을 하잖아요. 예. 정치가들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난 분열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머리 아플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 얘기를 할 때 유로화가 무슨 문제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 형제가 둘 있다. 나와 내 동생이 있는데 나는 좀 잘 나가고 내 동생은 좀 못 나간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은 없고 돈은 못 주겠고 아버지 신용 들어가서 은행 가서 대출을 좀 받아라. 대신 갚는 건 니들이 갚아야 된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는 싸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은 원래 대출을 못했던 애가 아버지 신용을 빌려오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요. 부동산 샀죠. 나는 좀 원래부터 받았는데 아버지 신용이 더해지니까 더 낮은 금리를 더 많이 말려서 부동산을 또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죠. 떨어진 다음에 대출을 갚으려니까 은행에서 빚 갚아 이러니까 얘네들은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버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갚는 건 니들이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좀 잘 사는 놈은 어떻게든 갚는 거고 못 사는 동생은 파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사는 아버지는 독일인 거고 못 사는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뭐 피그스, 돼지들이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막상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는 신용도가 문제가 없어 사업이 잘 되니까. 근데 큰 동생은 좀 능력 있는 애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능력 없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다 파는 거죠. 야 반지 결혼 반지 가져와. 또 네 신발 좋네. 신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독일이 아버지가 그래 자식이니까 빚도 내가 갚아줄게. 어차피 내 돈 네 돈이잖아.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독일이 하겠냐고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다 감당하려면 독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같은 나라 한국에서 서울시에서 강남 3구 지방세 남으니 도노광이 또 안 주자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난리 났었잖아요. 강남 3구에서 난리 났죠. 한국은 단일민족 같은 서울 시민인데 이러는데 나라가 다른데 우리 세금을 그리스 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정권 바뀌는 거죠. 결국은 유로화가 태동되게 된 반응 자체가 사실 프랑스의 의도거든요. 유럽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천 년간 전쟁만 했어요. 예, 그래서 걔는 뭐 그렇죠. 예, 유럽은 근친상간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합스부르크 왕과 지네끼리 근친상간해서 스페인 왕국 그렇게 뭐 신성 로마적 이런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정권 때문에 싸움밖에 안 했어요. 1차 세계대전도 싸웠고 2차 세계대전도 싸웠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의 핵심은 독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야 이러면 우리 또 싸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다 우리는 다 근친상간 했던 족속이니까 다 똑같은 다 핏줄이고 한민족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 우리끼리 재정통합 그러니까 화폐 통합하고 재정 통합하면 안 싸우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게 옛날에 EEC를 해가지고 유럽 공동체 연합에서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폐 통합은 했어. 화폐 통합을 했는데 문제는 화폐 통합할 때 조건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뭐였냐면 재정 적자 비율을 일정 부분만 하기로 돼 있거든요. 왜? ECB라는 것은 가장 많은 큰 지분이 독일이 가지고 경제 규모에 맞게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ECB에서 발행한 이 유로가 문제가 되면 경제 지분만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적자라는 얘기는 돈을 더 찍어야 되니까 걔네들이 약속을 했어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 해가지고 재정 적자 비율을 뭐 1.8% 이하로 제한한다. 하나도 못 지키는 거죠. 아니 뭐 내 뜻대로 되냐고. 그렇죠. 왜 정치인들은 내가 지금 다음에 당선돼야 되는데 더 써야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은 세금 쓰는 걸 좋아하고요. 세금 쓴 것 때문에 갚아야 된다. 세금 늘린다. 그러면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늘리는 걸 좋아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세금 문제가 걸린다니까 재정 통합 문제는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또 같은 통화를 쓰니까 독일하고 그리스하고 경쟁하는데 같은 통화를 써요. 자, 그리스가 안 좋으면 옛날에 그리스의 드마크라 통화를 썼고 그 독일의 마르크화를 썼다면 그리스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단가를 싸게 해서 중국에 수출하면 되는데 지금은 같은 통화를 써버려요. 단가 싸움이 안 되면 해결한 방법은 그리스 인건비 깎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연금 깎거라 그리스, 뭐 깎거라. 재정 그거를 확 네. 나라 국가 재정을 확 줄이는 네. 수밖에 없는 거죠. 돈 쓰는 일을. 결국 그리스에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로화 안 할래. 그냥 나 옛날로 돌아갈래. 그런데 그리스의 부자들은 이미 다 유로화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통화로 돌아간다면 선상하겠습니까? 다 거의 떠나겠죠. 그렇죠. 왜? 그리스 통화로 떠나는 순간, 그리스 통화 독립 선언하는 순간
그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그리스 사람들은 뭐냐? 막 유로화로 바꿔서 유럽 다른 은행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까지 통합해서 진짜 한 나라가 돼버리든지 아니면 갈라서자. 각자 통화 쓰자. 어쨌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혼란들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로 어쨌건 그 최종적인 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과정 속에서 엄청 혼돈의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거 벌어지겠네. 보면 작년에 이태리의 오성운동 극우파가 지금 그렇죠. 집권했어요. 극우파가 집권해서 뭐였냐면 22 탈퇴. 그 다음에 마스트리트 조약의 재정 적자비율 1.8%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22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쥐들 때문에 못 사는 거지 무슨 독일 때문에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어. 잡아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GDP 대비 2.4% 적자를 딱 냈어요. 그러니까 UCB가 어떻게 돼? 이거 장난해? 니네 통과해주면 스페인도 하자고 할 거 아니야. 스페인이 있으면 그리스는 가만히 있겠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이탈리아의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쏙 들어가죠. 왜? 부자들이 야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22 탈퇴하려면 해봐. 못해요. 지들도 그 정치인들 다 부자인데 그 돈 다 쓰레기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그러니까 어쨌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또 독일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주가 폭락 확 시켜가지고 독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양보하자. 그래서 조금 양보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가 페드를 압박할 때 주가 폭락 확 시켜가지고 중국 딱 때려가지고 폭락시키고 금리 내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참 어렵네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건 지금 전 세계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어마어마한 부채 위에 떠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뭐 각국의 정부들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채는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위기보다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 그것도 뭐 어떤 분은 1, 2년 안에, 어떤 분은 뭐 3, 4년 안에. 저는 그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아,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부채 위기는 부채를 못 갚을 때 생기는 겁니다. 부채를 못 갚아야 위기 나오면서 그 돈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시내 아파트를 다 산 사람들이 수천 명인데 그게 다 빌려서 돈을 빌려서 샀어요.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되죠? 압류해서 경매로 가죠. 그 동안 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에서 아파트가 나오면 전체 아파트 값이 같이 떨어지죠. 그렇죠. 왜? 은행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빨리 빚 상환하라고 빨리 담보 더 가져오라고 이런 거거든요. 이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부채 위기라고 하는데 부채 위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정말 악소리 내고 이자 갖다가 지난번 서프라임처럼 금리가 5.5% 올라가니까 갚을 능력이 없이 순간적으로 팍 망해버리니까 끝난 거야. 두 번째, 금리를 일단 낮췄는데 더 이상 돈이 늘어나지 않을 때죠. 왜 아무도 안 빌리려고 그러면 안 빌리려면 돈이 없어지니까 돈이 없어지면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쉽게 디플레이션으로 그렇죠. 빠지는 거죠. 그러면 첫째, 금리가 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죠. 네. 미국이 아차 싶어가지고 떨어뜨려 줬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고 어차피. 덴마크, 스위스, 일본, ECB, 그다음에 스웨덴 이건 다 마이너스 기준금리예요. 유럽은 위기가 될 거 없어요. 다 마이너스니까. 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돈 빌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돈 빌리는 사람이 없으니 제발 여기다 맡기지는 말고 써라. 그게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빌려줄 때 마이너스를 어떻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부채가 버블이 터진다는 얘기는 기업이나 개인이 빌려서 못 갚을 때 문제인데 유럽은 안 빌려서 마이너스예요? 거기는 없어요, 버블이. 그럼 여기 보자. 일본도 마이너스인데 왜 안 빌려요? 없어요. 문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좋아. 많이 빌렸어. 근데 한국이 GDP가 1.5%라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 망해도 세계 경제 아무 얘기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5% 내 재산에 1.5% 없다고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잠깐 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은 아니네. 그럼 중국밖에 없어요. 자, 중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중국의 부채 많아요. 네, 기업 부채 특히 심각하다고. 예. 그런데 그 부채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결국 중국 사람이 빌려온 돈이에요. 중국 내부 부채예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중국 내부 부채입니다. 아, 외채가 상당히 적습니다. 중국의 채권 시장은 거의 5%도 안 됩니다. 외국인 비중이.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외국은 이제 무지 적습니다. 그 대출도 대부분 다 외환보호를 기반으로 한 내부 신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부 신용이 무너질 때 그러면 중국이 위기가 오려면 환율이 와야 되거든요. 이 환에 대해서는 고정환율제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 3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무역흑자 금액 매달 몇백억씩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니까 중국이 위험하다는 거지. 저는 작년부터 중국의 주식 투자를 끊임없이 권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제 방송에서 지난번 2,400포인트부터 전 2,600포인트인가부터 중국 투자를 권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 방송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음모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자, 중국에 돌아다니는 대부분 돈이 중국 내부의 돈이고 중국 내부의 돈이 야차 문제가 돼서 빠져나가면 또 위기가 되죠. 근데 중국은 고정환율제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막아버렸어요, 다. 네. 우리나라처럼 뭘 사올 돈이 없냐? 사올 돈 많아요, 또. 달러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때려서 우리나라처럼 한번 엿을 확 먹이려면 결국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외환 자유화가 돼야 돼요. 금융 자유화 이전에 외환 시장이 개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을 협상 대상자로 해가지고 지금 협상하는 이유가 금융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데 금융시장이 개방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중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알아서 좀 기다려. 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딱 장악하면 니네가 뭘 해도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그때 개방할게. 기다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야, 니네 개도국 보조금 받아가지고 세계 1등이라는 놈들이 왜 우리 거 물건 안 사? 금융시장도 개방 안 하고. 그랬더니 중국이 나오는 게, 최근에 협상, 지난번 나온 게, 뭐 외국인 금융기관 지분율인, 그러니까 주식 투자 부분만 하지, 외환에 대해서는 절대 손 못 대게 하죠.